1년도 안 돼서 오클랜드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근데 남섬 여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내선을 한 번도 타고 이번 여행은 환승 2번이면 아주 좋은 여행이에요.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걸어서 가면 대략 1km 정도 되거든요. 버스가 배차 간격이 짧진 않은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직접 보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행이어가지고 걸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도 많이 남았고 비행기에 계속 앉아있었더니 몸이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착해서 렌트카를 받았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은 차예요. 지금 벌써 해가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좀 급하긴 하거든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그냥 하루만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아예 아무것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운전이었고 야간 운전이었는데 잘했다. 여기 거리 이름에 보시면 맨체스터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뉴질랜드의 맨체스터인가 싶죠? 여기 도시 이름도 조금 특이한데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조금 뜻이 있는 이름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 크라이스트 처치가 왜 그렇게 지어졌나 하고 보니까 이 동네가 옥스포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옥스포드에 있는 그 한 대학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남섬 최대 도시인데 남섬 최대 도시라고 해도 여기 인구가 4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클랜드에 비하면 확실히 좀 작습니다. 아까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도 조금 번잡한 느낌이 없지는 않아 있었는데 밤이라서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또 Remembrance of Bridge, 그러니까 한국어로 기억의 다리, 회상의 다리 약간 이런 곳인데 우리가 세계대전을 2번 겪었잖아요. 그 세계대전을 추모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나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이었던 곳인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공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으셨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10몇 년 전쯤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일단 건물들이 대부분이 주저앉았고 이 크라이스트 처치를 대표하는 이 성당도 크게 파괴가 되어버린 바람에 지금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클랜드나 좀 대도시들을 가보면 건물을 높게 짓는데 여기는 지진이 그렇게 한번 터지고 나니까 6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이제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들이 다들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유럽처럼 큰 건물이 많이 없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저는 좋더라고요. 또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얘는 또 컨셉이 특이하네요. 앞에 보시면 레스토랑트라고 적혀있죠. 근데 보시면 저희 기관사분이 이제 타셨어요. 보니까 또 움직이시나봐요. 약간 움직이는 식당?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저거.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을 때는 여기가 남섬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또 옥스포드에 이런 이름을 지어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듯이 여기가 한때는 영국보다 더 영국 같은 도시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의 모습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 밝을 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도 날이 밝아지면 일정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 남섬은 남반구에서 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추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춥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추울 줄 알고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왔는데 솔직히 캐시미어 코트까지 안 입어도 돼요. 지금 뭐 더 남쪽으로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크라이스트 처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월 말인데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이랑 날씨가 진짜 비슷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떠나기 전에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다녀왔었던 빅토리아 스퀘어에 왔습니다. 약간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를 검색하면 이렇게 썸네일로 많이 뜨는 곳인데 낮에 와서 보니까 더 잘 보여서 좋네요. 일단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장거리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오면서 카플레이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지만 어찌저찌 잘 왔습니다. 아니 가는 길에 갑자기 내비를 꺼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일단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제가 여행 계획을 짤 때 여기 12시 반에 도착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딱 12시 반입니다. 막 카플레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헤매고 그랬는데도 딱 도착했어요. 저는 그리고 테카포 호수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호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이게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커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야, 가까이서 보니까 더 푸르고 예쁜데요. 진짜 크다. 대박. 그리고 물은 생각보다 안 차가워요. 참 근데 안타까운 게 이 광활한 자연을 어떻게 담아보려고 해도 진짜 사진이랑 영상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아카이빙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그럴 수 있는 과학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참 근데 보다 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물 색깔이 청색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게. 된다 이제. 아 진작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네요. 여기서는 64km. 아 미쳤다. 와 진짜 길이 끝도 없다 진짜. 아니 이렇게 광활한 길을 혼자 달리고 있는 기분 얼마나 째진지 알아요 진짜. 내가 이래서 뉴질랜드를 좋아해. 그리고 다른 호수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호수의 이름은 푸카키 호수라고 합니다. 야 유럽 갔을 때도 화장실 갈 때 돈 냈는데 여기도 돈 내야 돼? 여기도 이렇게 바위에서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 여기서 보니까 더 예쁘다. 저기 저쪽에 보이는 산이 마운트 쿡이거든요. 아까 오면서 봤는데 저기도 만년설이 되게 많이 쌓여있는 그런 산인 것 같더라고요.
저런 게 너무 좋아 요즘에.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물 진짜 맑다. 근데 아 들어가서 담그고 싶은데 너무 아깝다.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만만 때리고 있어도 되게 너무 좋습니다. 또 가다 보면 다른 산책 코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다녀올까 봐요. 다들 산 좋아하세요? 바다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는 무조건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동네 뒷산 같은 거 말고 진짜 사람을 찌끄레기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그 엄청난 규모의 산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산을 되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엄청난 스케일로 사람을 찍어 누를 정도의 산들을 보고 있으면 만약 그 산들이 입이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하하 귀여운 인간놈, 열심히 고민하고 걱정해봐라. 네가 하는 생각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냥 세상에 있는 찌끄레기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 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찌끄레기가 되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찌그러지는 건 원하지 않는데, 그 느낌을 왜 좋아하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뭐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죠, 길이. 이게 뉴질랜드입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에서 보면 저렇게 마운트 쿡이 더 잘 보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봐볼까? 또 여기는 보니까 캠핑장으로도 쓰이는 곳인가 봐요. 이렇게 캠핑카도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 굉장히 광활하죠. 또 그리고 뉴질랜드가 지금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시즌이어가지고 딱 가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광활한 디자인을 가진 나라가 또 뉴질랜드 말고도 홋카이도가 있거든요. 나라는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랑 면적이 거의 비슷하면서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날 것 그대로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구가 많은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뉴질랜드도 디자인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또 부자 나라이기도 하니까. 근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뉴질랜드 나라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데 약간 국력은 조금 없다고 해야 되나? 다른 나라 예시를 들어보면 중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중국을 보면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뉴질랜드가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 인구가 좀 부족한 편이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일자리 이런 것들도 더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젊은 인구들은 호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클랜드랑 시드니랑 도시 환경을 비교해보면 진짜 비슷하거든요. 오클랜드가 시드니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여행 다니다 보면 여행을 하기 좋은 나라랑 살기 좋은 나라는 벨기인 것 같고, 어느 나라를 가도 완벽하게 살기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장단점이 다 있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가족들, 친구들 다 만났으니까 그냥 한국이 제일 좋은 거죠. 뭐 말 잘 통하고 익숙하고 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겠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하고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곳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도 나에게 완벽한 직장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단점이 하나라도 덜하고 장점이 하나라도 더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가는 거지, 완벽한 곳을 찾는 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든 뭐 호주를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가게 되면 부자 나라니까 우리나라보다 돈은 더 많이 주겠죠. 근데 부자 나라라는 거는 그만큼 물가도 비싸다는 뜻이고, 또 그곳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이것저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감안하다 보면 저는 한국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냥 어른들이 하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오늘 체크인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트위즐이라는 곳인데 그냥 쪼매난 마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오, 방 넓은데? 뭐야, 전자레인지도 있잖아. 너무 좋은데? 야, 불 다 꺼놓고 안막 다 쳐놓고 불 켜놓으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어느새 해가 떨어졌습니다. 딱 뉴질랜드의 시골 마을, 그걸 썸네일로 내밀어 보라고 하면 딱 여기가 적절할 것 같네요. 정말 너무 조용하고 정말 평화롭습니다, 진짜. 한 가지 좋은 소식이랑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설명이 필요하니까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숙소에 무려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이 숙소가 조식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이 동네에서 큰 마트가 딱 하나 있는데 40분 뒤에 문 닫아요. 이게 나중에 가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딱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입니다. 지금 시간 한 30분 남았으니까 여유있게 장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자레인지는 있는데 그릇이 없다 보니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없기도 하고, 다들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이렇게 피자랑 그냥 고기 쪼가리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7.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괜찮네요, 가격이. 근데 여기는 주변에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계획 짜면서 여기 갈만한 데가 또 어디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어디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밤 산책이나 좀 하려고요, 그냥. 여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동네 오면 꼭 하늘 올려다 보셔야 돼요. 지금 별이 눈으로 보입니다. 또 누가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보다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더 많다고. 그렇다면 우주에는 별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근데 북섬에 있을 때도 오클랜드나 해밀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을 빼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뭔가 보다 보면 미국의 시골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오세아니아를 보면 볼수록 유럽보다는 미국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가고 싶은데 시차 적응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 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럽을 기대하고 가면 조금 다를 수 있고 미국이랑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유럽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약간 자기 전통을 좀 고수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여러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미국은 요즘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굴리고 있는 나라잖아요. 호주랑 뉴질랜드는 특히 이민자들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미국 같은 느낌이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라면 장거리 여행으로 처음 해외를 간다고 할 때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시드니부터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시차가 겨우 2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유럽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시차 적응은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고, 호주는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기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점도 많이 있고요. 약간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인종차별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호주의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여러 인종들을 보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종차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없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유럽 중에 하나인 조지아를 갔을 때 뭐 이거 인종차별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그냥 동북아시아인 저를 보고 다들 니하오 니하오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아휴, 다들 못 배워서 그래 다들. 아무튼 이렇게 남섬에서의 본격적인 일정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